예, 사도행전 2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편력의 의학. 편잡은 질병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질병 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3장에서 서술하려는 흐름의 사상과도 관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의사로서의 존재 방식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인의 하나의 사기가 체내에 침입하여 일시적으로 어디엔가 정지하는 것을 내경의학의 용어로는 사 또는 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꿈의 병리를 설명하는 영추, 음사, 발문편에는 정사가 밖으로부터 안으로 침입하나 아직 머물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하였고 또한 사기가 머무는 장소와 꿈 내용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같이 쓰고 있다. 골기,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위로 치솟아오르는 것이 골기가 심해에 머물면 꿈에 산이나 불나는 것을 보게 되고 폐에 머물면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금속으로 된 괴이한 물체를 보며 간에 머물면 숲이나 나무를 보게 되고 비에 머물면 언덕이나 큰 연못을 보고 집이 무너지거나 비바람이 부는 꿈을 꾸고 신에 머물면 연못에 빠져서 물속에 머무는 꿈을 꾸며 방광에 머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꿈을 꾸며 위에 머물면 먹는 꿈을 꾸며 대장에 머물면 밭에서 들을 보게 되고 소장에 머물면 도시의 길거리를 보게 된다. 영주의 음사 발문편에서 발치된 것이고요. 사이가 인체 내에 각 장기에 머물 때의 각기 언덕, 숲과 나무, 연못, 밭과들, 도로 또한 여행을 꿈에 본다는 것이다. 사기의 편잡전에서 편잡은 어떤 나라에서 사에 고용되기도 하고 혹은 제후의 객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의학용어인 사나 객은 메타포, 은유, 비유이지만 꿈의 내용에 비춰 보아도 여행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의 도로는 이미 춘추 시대에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군웅이 활보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회합이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제후들은 도로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평원만이 아니라 높은 산악도 통과하게 되었다. 국어 주어에는 신리마다 음식 먹는 장소, 삼십리마다 숙소를 설치하는 주나라의 도로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제후국 사이의 왕래가 점점 활발해지는데 물론 나라의 사정에 따라 교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천하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상인이나 유세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기의 편잡전은 편잡이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의료활동을 했던 의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난 병문의 수신기에는 옛날에 편잡이 있었는데 훌륭한 의사였다. 각 나라를 여행하였다. 이러한 편력이란 편잡 이전, 편잡을 전국 시기의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겠다. 찾아볼 수 없다. 문헌에 나타나는 의사는 예를 들어 춘추 자시전의 의안, 의화, 의연과 같이 대개 공정이었다. 공정위가 갖는 특징의 하나는 어떤 특정한 질병의 엑스포트가 라는 점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임금 학문을 살피는 사람이라든가 궁정 안과의 등으로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극단적인 의학 분과가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제 주례, 청관, 의사의 시기, 지리, 수의로 나뉘어져 전문직이 있다든지 심하게는 최근 하남성에나 삼두성에서 출토된 전국 시기의 옥세의 사양, 사비, 사웅 등으로 쓰여진 의사가 있고 또한 왕암, 곽좌와 같이 성씨의 별명을 딴 의사들이 발견된다. 이집트의 의학에 전문화는 의학이 발달한 결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문화된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에바스사를 만한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커 크네히트가 쓴 것은 중국의 사정과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에서 의학의 분과는 편잡에 의해 타파되었다. 편잡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편잡은 환단에 둘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부인을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대화의 부인과 의사가 되었다. 나강에서는 주나라의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목비의 노인의
족병, 눈병, 사지가 저리고 아픈 병을 고치는 노인병 의사가 되었다. 함양에 들어가서는 진나라 사람이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풍속에 따라 과를 바꾸었다. 사기의 편집 천국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나라의 도시 한단에서는 부인과 의사, 주나라의 도시 나경에서는 안이비 신경과 의사, 노인과 의사, 진나라 도시 함양의 소아과 의사로 변해가는 편잡은 지역에 따라 전문을 바꾸고 있다. 모든 전문 분야를 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런 편력이라는 의사의 존재 양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궁중이라는 것은 의사의 존재 양식의 의학 이론의 발전을 제약하는 데 비하여 편력이라는 존재 양식은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예후에 대한 증시도 편력이라는 존재 양식에 무관하지는 않다. 히포크라테스가 예후를 중시한 이유에 대해 아커크히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예후가 강조된 이유는 그리스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특별히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비록 다른 직인들보다는 높이 평가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직인일 뿐이었다. 오직 확실한 예후에 의해 재빨리 민중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었다. 그들에게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맡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때로는 그 도시를 떠나야 할 것인지 아닌지, 떠나야 한다면 언제 떠나야 하는지 등을 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고대 중국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는 것도 예외가 아니며 상자, 관상장이, 복인, 점쟁이 등과 같은 계열인 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편잡의 의술은 공, 테크놀로지로 파악하고 그들과 자신을 구분하였다. 이때 치료법이나 예후의 판정은 모두 병성을 떨치기 위한 기술이었다. 한나라의 편력이 순우이도 예후의 판정을 강조하였다. 사기 창공전에 나오는 의료 기록 25가지 예 가운데 약 반이 예후의 판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예후의 판정이 적중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과시할 목적으로 보이는 것조차 편작과 순우이가 판정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순우이가 스스로 기록한 진전 진료부에 비하면 편작은 민간에서 전신된 유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도의 민담이 의서를 끌어왔다고 생각되는 설화 모티브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중국의학의 발생 상황을 살펴보는 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편잡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잡이 전국시대의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실은 편잡이 언제 사람인지 또는 실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다. 사기의 편잡전에서의 문제점은 편잡의 활동 연구 연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점이다. 위로는 광나라의 멸망에서부터 아래로는 그러니까 기원전 655년 아래로는 진나라의 함양천도 기원전 350년까지 거의 300년의 차이가 있다. 전국책 진책에 보이는 진나라 무왕 기원전 310년부터 307년 제위과의 관계를 사실로 한다면 한서는 더욱 낮춰지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강우 시대의 편잡은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학설을 제창하였다. 편잡이란 상고시대의 신이며 이 신의 이름이며 광나라의 태자를 출유한 자, 조간자를 진찰한 자, 제2환우를 만난 자, 진의 무왕을 욕한 자, 활관자 가운데 위나라의 문의에 대답한 자, 진나라의 이해에게 살해된 자, 이들은 모두 각기 편잡이라는 장명한 별개의 명의라는 것이다. 모순을 해결한다는 다른 방법은 상한이나 하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 연대의 틀을 결정하는 것이다. 과기태제를 치료한 이야기만이 사실이며 조간자를 얽힌 예언설화는 조나라의 무령왕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제나라의 환우를 망신하는 설화는 한비자의 윤호편 여기에서 에서 나온 순수한 우화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방 중의 하나로 1950년 하남선 서면 부근에서 발견된 주나라의 묘에서 호태자 원도 무라는 글귀가 새겨진 동으로 만든 창이 발견된 사실을 원도창
이라는 극기가 새겨진 동으로 만든 창이 발견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로써 그는 이 일대가 옛 강나라의 묘지이며 곽태자라는 사기 편잡전에 곽태자와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편잡의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 삶이 된다. 한편 기준을 하한으로 설정한 사람은 노남교이다. 그에 따르면 사기에서 편잡이 한당이나 함양에서 의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조 또는 진나를 그곳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기의 세 가지 일화 가운데 제나라의 환우, 한 명인 황공이 아니라 전제의 오, 제의 황공 전우라고 한다. 에 대한 망진과 전국책에서의 진나라 무왕의 출혈을 방해한 일화만이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간자의 과거의 태자에 대한 일화가 문제가 되는데 그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전자에 대해서 5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꿈속에서의 예언을 말한 신기하고도 괴이한 민간 전승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편잡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질병의 진단을 행한 것이라고 본다. 후자에 대해서 곽이라는 나라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며 역사책에서 기원전 655년에 최후의 서객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객으로 전국시대에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편잡의 이름이 전적에 오는 것은 전국 말에 한비자가 최초로 한나라 이후 갑자기 등장한다. 이로써 생각해보면 편잡은 한비자 거의 기원전 295년부터 233년의 산 기간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기준을 하한으로 잡는 노남교의 설에 가담하고 싶다. 편잡은 기원전 307년경까지 살았던 전국 후기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광나라는 동곽, 하남성과 서곽, 섬서성, 북곽, 산서성의 세 개가 있고 단순히 객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주나라의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이후에 서객, 하남성으로 황하를 끼고 북객과 마주하고 교통의 유충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사기에 묘사되어 있는 각권에 두려워하는 태도에서 주나라의 유서 깊은 고풍스러운 나라로서의 명분은 이미 사라지고 소멸해가는 소국의 기상, 소군의 기상이 엿보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태자를 구해준 편작의 기적치료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입에서 입으로 전순되었던 것이다. 다만 전승의 구조에 인도의 의료 일화와 유사한 영향이 보인다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조간자에 관한 예언 설화가 조나라의 문영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설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 완전한 픽션일 수는 없고 확실히 꿈의 예언은 황당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만 편잡의 예언 곧 예후의 판정까지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 필자는 두 가지 예언을 결부시켜서 한편으로는 기적치료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냄새가 나는 미래기가 생각한다. 조나라의 문영왕은 편잡과 시대가 겹치며 편잡의 진로를 실제로 보고 들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고대의 테크노폴리스 편잡의 출신 지역은 현재 산동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나라이다. 제나라는 봉건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이지만 출시 시대를 거쳐 전국 시대가 되자 강대한 영역 국가로 성장하였다. 소위 전국 칠홍의 하나이다. 모든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세계 제패의 전략은 처음에는 제나라가 리드하였지만 후진국이었던 서쪽의 진나라에게 밀려 제나라와 진나라의 대립과 항쟁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전국시대 중기의 혼란한 정치, 사회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에서 불구하고 상공업은 전에 없던 발전을 보여 각국의 수도는 테크노폴리스라고 할 만한 중심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는 추정 인구 약 50만 내지 60만 명을 거느리며 교통사정에 견마, 곡격, 어깨와 어깨에 서로 닿고 수레바퀴와 서로 부딪힐 정도로 사람의 왕래가 대단히 혼잡한 모양이라고 표현한 만큼 번영했던 당시 최대의 도시였다. 동서로 약 4km, 남북으로 약 4.5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외곽에서 제철 공장이나 화폐 주소소가 있었으며 번화한 시기에 한쪽에서 상공업자의 점포가 늘어져 있었다고 한다.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관공서류였다고 하는 주례, 목공, 금공, 피역공, 화공, 석공, 도공 등의 백공의 테크놀로지가 전해지고 있고 공인은 그 전까지 주로 관에 예속된 존재였으나 전국시대가 되면 독립한 사람도 나타난다. 또한 춘추시대에 관에 소속되었던 수공업자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이주의 자유도 없었지만
전국시대의 관에서 해방된 수공업자들은 반드시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지도 않고 이주의 자유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테크노폴리스는 의술과 의학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었으며, 예를 들어 사기의 편집전에 나오는 지제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제는 제의 곧 일정한 비율에 의한 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팔감에 대해서 적합한 해석이 없다. 제는 주례의 천관의 정인 수와 자체라든가 같은 책의 천관 시기의 팔진 지제라고 한 것처럼 요리 용어도 사용된 것이 있다. 그러나 앞의 책의 고공기에도 화학 용어로서 용법이 있다. 금에 육재가 있고 그 금을 여섯으로 나누어 은은 하나가 된다. 이를 종과 가마솥의 재라고 한다 하였고, 여섯 가지 기물의 동의 합금 비율을 정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팔감지체가 화학 용어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오픈 지위와 패러럴로, 대비 비교로 되어 있으며 명확한 조합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는 사상에 영향을 미친 다른 예를 들면 공이라는 말이 있다. 편잡 전에 곽군에게 태자의 병리 설명을 맞춘 뒤 편잡은 양공은 이를 받아들이고 졸렬한 자는 이를 의심하여 위태롭게 한다. 곧 뛰어난 의사는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미숙한 의사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은 일반적으로 기술 또는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의미를 좁혀 의사에 적용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전기 작가의 용어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다른 곳의 지문에서는 양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편잡의 대사에서 양공이라고 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제 나라의 의사를 공인의 범죄에 넣었거나 아니면 편잡 자신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아마 후자의 이유가 맞을 것이다. 편잡은 의사를 사먼이나 다른 예언자와 구분하여 기술자로 선언한 것이다. 이 정신은 내경의학에서 받아들여져 이어지고 있다. 기술의 우열에 의해 의사를 상공, 중공, 하공으로 나누는데 그저 공이라고 부를 때도 많았으며, 대체로 뛰어난 기술을 뜻하고 있다. 이 용어가 내경의학에서 특정적이라는 점은 특정적이라는 거 기술, 그러니까 중국 고대 의학 사상의 연구에 지적한 대로이다. 테크놀로지가 의술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의료기기일 것이다. 종래의 펌석과는 다른 기술을 가진 침의 등장은 일종의 의료혁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선진시대에 금속침이 있었다는 증명은 아직 없으나 하북성 만성의 함대의 묘에서 발견된 금침, 은침의 정교함을 보면 그 이전의 금침 단계가 예상될 수 있다. 그 전제의 조건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난 야금술이다. 중국에서 철의 주조법이 유럽보다 1900년이나 앞서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춘추시대에 나타난 철기는 귀중품이었던 것 같고 이것이 보급된 것은 전국시대에 들어오고 나서였다. 이 시대에 여러 곳에서 야철, 수공업 공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발견된 제나라의 임시 공장은 약 40만 평방미터나 되는 거대한 것이다. 제나라 테크놀로지를 반영한 관자의 검증을 편에서는 농민의 필수품인 다양한 철제 농고의 외에도 여성 노동을 위한 필수품의 하나로 침과 술을 들고 있다. 여기서의 침은 물론 바느질의 도구이지만 순자의 부편의 침은 그 끝이 예리하게 한다는 표현을 보아 의료용으로 바뀔 수 있을 만큼 날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농구가 석재, 목재에서 철재로, 무기나 공구에서 청동재에서 철재로 대체된 것과 달리 침도 석재에서 철재로 대체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편석은 꽤 오랜 뒤에까지 침과 함께 쓰였으며 이 두 가지는 기능을 달리하는 다른 의료 기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약자의 입장. 사기에 따르면 편잡은 테크놀로지인 제나라의 계획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 황공의 시기다. 황공은 임칙의 직문의 근처에서 학관을 세우고 유능한 사를 불러들였다. 이어 위왕 선행 때에도 전국에서 학자가 모여들어 마치 국제적 학술의 중심의 모습을 띄었다. 이것이 직하의 의학 학문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자유대학의
자유대학이며 맹자나 순자 등에서 여기에서 유학한 적이 있다. 편잡은 사라는 신문이라기보다는 의사로서 대우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의 테크놀로지 혹은 어, 학술 도시에 머물르며 의술만을 아니라 철학 사상의 방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생리병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기의 음양의 사상은 직하 자연철학과의 의론에서 나왔으며 이는 그 후에 편집된 관자의 그러니까 몇 편 중에서도 볼 수 있다. 편집은 최초의 법원 중요편에서 말하는 탄생지인 노나라 산동성을 근거지로 하여 제나라의 일대를 편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인치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국외로 도망치게 되었다. 도망친 이유는 망진설화에서 서술한 환우의 치료 실패이다. 병식이 없는 환우를 투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잡은 의사의 도리를 완수할 수 없었다. 유일한 원인은 전체주의 군주의에 대한 편견과 오망이다. 이로부터 의료에서의 강렬한 계급의식이 생긴다. 사기가 편잡 대신 서술하고 있는 6가지 치료의 곤란한 것 중에 하나로 교만하고 방자하여 이치를 논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불치이다. 라고 한 것은 봉건군주의 성격을 지탄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의 이 부분은 치료가 곤란한 케이스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망진설화의 뒤에 계속 잇따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는 봉건군주에 대한 비판의 말일 것이다. 나머지 5가지 치료에서 곤란은 몸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두 번째 불치이다. 의식주를 적절히 할 수 없는 것이 세 번째 불치이며 음양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착랑이 되고 오장의 기능이 정상을 잃는 것이 네 번째 불치이다. 몸이 허약하여 약을 먹을 수 없는 것이 다섯 번째 불치이고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 여섯 번째 불치이다라고 되어 있다. 돈 욕심, 양성의 실패, 약한 체질, 미신 등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의식은 내경의학에서도 이어져 예를 들면 영춘 사전편에도 고관 제작들과 맛보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귀족들은 교만하고 방자하여 사람을 가볍게 여기려 한다. 이는 막을 수 없다. 만일 이를 막으면 그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그의 뜻을 거스르면 오히려 병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질이나 질병을 말할 것도 없고 치료법이나 진단의 차원에서까지 그 계급적 차이를 역설하고 있다. 편잡이 여러 나라의 편력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급의식 꼭 봉건제 후를 모시는 의사라는 길을 택하지 않고 약자의 입장에 섰기 때문이다. 편력하는 도중에 지역의 풍토에 따라 전문 과목을 바꾸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부인과 노인과 소아과를 택한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 위에 동시에 테크놀로지의 문제, 곧 새로운 의료기술을 널리 민중 사이에 응용한다는 목적이 있다. 나아가 그 배경에 숨어 있는 편력의 목적은 앞에서 수란 높은 평판이 들려오는 서방의 진위와의 대결에 있다. 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비자 윤호편에서 편잡이 도망쳐 진나라로 갔다고 한다. 제나라 진나라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데 편잡의 목적지가 진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구나 거기에 살해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편력의 행동 반면 다섯 번째 편력의 행동 반면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에 걸쳐 많은 사상가들이 여러 나라를 편력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나 목적, 행동 반경은 어떠했을까? 편력이 성구를 이룬 사람은 공자이다. 기원전 551년부터 479년 고국인 노나라에서 정치투쟁에서 패한 공자는 기원전 497년 안현, 자로, 자공 등과 함께 몇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편력이 이 길을 올라 위, 진, 채, 초나라 등을 거쳐 돌려 군주권에 대한 정치론을 설명했다. 같은 육아인 맹자는 공자보다 약 170년 뒤에 제후들에게 왕도를 강론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품고 위, 제, 송, 설 나라를 돌아 추나라로 귀국하였다. 행동반경은 공자와 많이 일치하지만 수행하는 수레가 수십 대, 뒤따른 사람이 수백 명을 거느린 집단은 공자 일행보다 규모가 커져 있다. 소징, 그러니까 기원전 잘 모르겠고 284년까지 같은 종행가의 경우는 파변탁이 뛰어난 지도자를 만드는 거대한 길드적 집단으로 조직되어 각기 집단원이 분담만 봐도 분명히 목적의 완수와 집단의 운영에 어울리는 작업이었으며 운동의 규모도 널리 천하에 걸쳐 있고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랜 세월에 이어져 있었을 것이다. 고대 중국 사상의 연구.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행동 방법도 터무니없이 넓다. 전국 말기가 될수록 편력 집단의 크기가 행동 반경이 넓이는 비례한다. 이러한 유세의 풍조를 받아 편작도 제자 집단을 거느리고 편력하였다. 사기에는 제자 이름을 자양과 자표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한시 외전에는 자동, 자명, 자유, 자의, 자월 등 5명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 이 의료 집단은 세객 집단과 비교하면 훨씬 소규모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는 점에서 앞에 길드 집단과 비슷한 점이 있다. 행동 반경은 사기에 따르면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서쪽으로는 황하의 유혹을 덮고 소진의 행동 반경에 거의 도달하였다. 변론수를 담근 세객 집단에 비하면 의료 집단은 테크놀로지가 무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편작 일행은 기술자 집단인 묵가의 사상이나 행동과 비슷한 점이 있으며 묵가의 시조인 묵적은 전국 초기 기원전 5세기 후반의 인물로 기술자 출신으로 되어 있다. 앞에 책에 따르면 묵은 큰 공고인 먹주를 의미하며 집단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자의 거는 공인의 두목이 구를 든 형상으로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는 데 쓴 자를 든 형상으로 모든 공인들의 용어라고 한다. 송나라 출신인 묵자는 겸해 박애주의자와 비공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러니까 비공 그러니까 비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초, 제, 노, 위, 노양 등을 편력했다. 그의 경우 단순한 의론에 끝나지 않고 실천과 행동에 뒤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사상과는 달랐다. 즉 토목공학이나 기계공학 등의 테크놀로지를 기초로 축성반, 병기 제작반 또는 치료 위생반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고 있었다. 묵자는 미약한 호족이 강국에 의해 차례로 병합되는 사태를 저지하려고 방어 집단을 편제하여 우방 국가들을 편력하였다. 묵자에게 약자의 입장이란 편잡의 경우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는 해도 계급적 자각에 이른 전체군주의 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역시 7호 위생반이라는 존재가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데 무의 영적 사편에 무와 의가 복을 청구하여 장기가 있게 하고 약을 비치게 준다는 것을 보면 주수성이 농후하며 편잡의 입장과는 서로 용납되지 않았다. 이는 묵자의 질병 천벌설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으로 질병의 별개로 하더라도 편잡이는 공으로 보는 사상, 약자의 입장에서 계급의식 또는 편력함으로써 테크놀로지를 발휘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은 묵자의 사상과 영향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묵자는 제나라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한 적이 있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도 적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설명하고요. 예,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